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는 반윤계의 상징처럼 되어있다. 구도를 설명드리면 한동훈 대 나원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구도로 되는 거고요. 이거를 줄이면 한동훈 대 비한동훈의 이제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가 38% 대 34%여서 막상막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나원윤 비한 세 후보가 또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당심 8대 민심 2의 룰입니다. 즉 민심에서의 열세를 그 4분의 1의 당심의 우세로 만회한다. 이것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의 승리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대 결과를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아데몰. 아직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죠. 끝까지 가봐야 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심 있게 끝까지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죠. (2024년 7월 2일) 화요일 네, 비가 추적 내리는 장맛비죠. 네, 그런 날입니다. 이번 비는 아마 토요일까지 쭉 주말까지 이어질 것 같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다가 또 중간에 또 그치면 땡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여당이죠. 전당대회 초반 판세로 잡아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국민의힘 초반 판세 여러분께 나누면서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문화일보 지면을 통해서 한 개면씩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카페 오늘 그것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정치카페를 보실까요? 네, 읽어드리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4인은 보수의 정치 자산들이다. 초반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는 반윤계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그의 최상병 특검법 공약은 당권을 넘어 대권을 겨냥한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법이 왜 대권용인가? 일단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한동훈의 것이 민주당과 어떻게 다른가? 민주당의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독소 조항도 있고 특히 독소 조항 중에 이제 왜 대한변협이 4인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2사람을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정하게 하는 구조인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 특검 아니냐, 국민의 특검이 아니고 또 여당 쪽은 이제 제외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편파적인 특검 선정의 문제 이게 독소 조항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당이 이 특검 법안의 문제로 삼는 거는 결국은 지금 공수처와 이제 경찰이 각각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공수처 수사가 특히 공수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제 검찰 꼴 보기 싫다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선언하면서 만들어낸 게 옥상옥으로 만들어낸 게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 수사도 못 믿겠다. 특검 추진하다 이게 말이 안 되니 또 공수처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위증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특검안을 내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이것이 지금 여당의 당론으로 돼 있죠. 그런데 한동훈 특검법은 물론 좀 민주당 특검법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독소 조항을 일단 제거했죠. 그래서 뭐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 특검을 이게 특검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하자라고 하는 여당의 당론과는 일단 배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리 이것이 민주당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민주당의 특검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심이 이걸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심이 원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대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권용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것은 한동훈이 결국은 대권 레이스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가 나와서 한 발언이 있어요. 본 방송 끝나고 이제 유튜브 댓글쇼에서 한 발언인데 우리 쪽의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원하죠. 예. 저희 지지자들이 저를 기대해 주시는 이유도 너라면 한번
이재명 이거 볼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식의 기대이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저라면 제가 그걸 왜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권 출마에 대한 의지.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김현정 그 앵커한테 말렸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정도 계산 못하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똑똑한 분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대권에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그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치 카페를 보시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특검법 제안은 임기를 아직 2년 10개월이나 남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불쾌한 의제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 한 후보에겐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대신 대권 의지가 돋보인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에게는 당과 국가의 미래 비전 대신 한동훈 배신자 공격이 유독 눈에 띈다. 여당 전대가 외연 확장이 아닌 축소 지형으로 가는 형국이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결국 구도를 설명드리면 한동훈 대 말하자면 이제 나원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요 구도로 되는 거고요. 요거를 줄이면 한동훈 대 비한동훈의 이제 구도가 되는 거죠. 요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 하나로 뭉쳐진 한동훈 대 분산된 비한 후보 계열, 하나뿐인 친한 대 분산된 비한 후보들의 구도가 되겠습니다. 왜 한동훈 친한 계열이 하나가 됐는가? 이건 다름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반한 쪽의 이제 주자들 중에 유력 주자, 빅샷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있죠.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다 이제 차례로 드랍을 했어요. 불출마하겠다. 이러면서 소위 반윤 친한 쪽의 인사는 한동훈 하나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친한 표가 다 반윤 표가 다 한동훈 쪽으로 몰리게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비한 계열 또는 이제 뭐 반윤이 아닌 즉 뭐 비윤이든 친윤이든 이런 인사들은 이제 3명이나 되는 그래서 분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초반 판세 같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역시 판세를 보려면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유수한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로 한 겁니다. 네, 먼저 일반 전체를 보시죠. 보면은 나경원 19%, 원희룡 13%, 그리고 윤상현 7% 해서 이제 한동훈 28%에서 이제 39%, 이제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이 39%가 되는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심과 당심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민심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무당층까지 포함한 것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한번 볼게요. 나경원 14, 원희룡 19, 윤상현 3, 한동훈이 55%, 뭐 압도적으로 높죠. 나머지 한동훈이 아닌 나머지 세 후보를 합해도 36%밖에 안 되니까 뭐 거의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심, 이제 이 전대 룰에 따라서 민심 반영될 민심을 볼 때, 자,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제 무당층을 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은 이제 나경원 15, 원희룡 15, 그리고 윤상현 4%, 한동훈 3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하나로 뭉쳐진 이제 반윤 후보인 한동훈 38%. 그런데 나머지 세 이제 비한 후보들 세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니까 34%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한국갤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가 38% 대 34%여서 막상막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정치 카페 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거둘 것인가? 두 번째, 결선 투표로 가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의 표가 뭉칠 것인가? 세 번째, 당심과 민심은 일치할 것인가? 혹은 분리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1년 당대표 경선 당시 나경원 후보는 민심에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제가 알기로는 한 30%포인트가량 크게 뒤졌는데
까 보니까 물론 이제 당 대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되긴 했지만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3.7% 포인트를 앞섰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나, 원윤, 이 반한, 비한 세 후보가 또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당심 8대 민심 2의 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민심에서 예컨대 이 20%를 한동훈 후보에게 졌다고 해도 당심에서 5%포인트를 앞서면은 이게 상수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당심이 8, 민심이 2니까 즉 4대 1의 이 말하자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심에서 얻은 1%는 민심에서 얻은 4%와 맞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즉 민심에서의 열세를 그 4분의 1의 당심의 우세로 만회한다. 이것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의 승리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대 결과를 예측들을 많이 하죠. 뭐 어대한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직 not yet. 아직 그렇지 않다. 단언하기 힘들다. 네. 아직 3주가량 결선 투표가 이제 7월 28일이니까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갈 경우에는 근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에선 일일이 여삼추 하루가 3달과 같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변수들이 있어서 아데몰 제가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아데몰 아직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죠. 선거는 팔짝팔짝 뛰는 생선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앞쪽이 될지 뒤쪽이 될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심 있게 끝까지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죠.